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캠피디의 지갑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지갑 속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지갑을 공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서 크레딧 점수라는 게 꽤 중요합니다. 예, 근데 크레딧 점수를 쌓으려면 크레딧 카드를 잘 쓰는 게 가장 빨리 좀 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페이먼트 잘 내는 거, 차 페이먼트 잘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캠피디는 어떤 카드를 들고 다니고 어떤 식으로 돈을 절약하는지 오늘은 이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크레딧 점수도 올리고 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예전에 크레딧이 되게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2008년도 서프라임 이후로 진짜 크레딧이 안 좋고 집도 날려먹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정신을 차려서 진짜 웬만하면 남의 빚을 안 지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죠. 저는 남한테 빚을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크레딧이 좋아요. 예, 근데 그거는 크레딧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 크레딧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노 크레딧은 배드 크레딧과 똑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남한테 돈을 빌리고 갚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이 돈을 잘 빌릴 쓰고 잘 갚고 뭐 이런 사람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예, 생전에 저희 어머님이 노 크레딧이었어요. 진짜 옛날 분이라서 고지식 하셔서 무조건 현찰 주고 사셨어요. 예. 집도 현찰. 예. 진짜, 예. 어마어마하죠. 예. 조그만 집이지만 현찰 주고 사시고요. 예. 차도 항상 현찰. 예. 그래서 크레딧이 하나도 없어갖고, 심지어 전화기 개통을 하는데 그것도 안 돼갖고 제가 제 크레딧으로 해드리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좀 고지식한 분이었는데, 물론 제가 어머님의 인생을 존중하긴 존중하지만 미국에 살면서 크레딧이 너무 없이 사는 것도 솔직히 얕게 사는 거는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지갑 속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아이디가 하나 있습니다. 예, 캘리포니아 아이디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제 주 거래 체이스 은행입니다. 지금 뭐 얘가 워싱턴 뮤추얼 때부터 2년, 3년 예,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자, 요거는 가장 최근에 만든 애플 카드입니다. 좀 이따 이 애플 카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제 비즈니스 데뷔 카드예요. 요거는 왜냐면 비즈니스 체크도 디파짓 해야 되고 뭐 비즈니스 뭐 갑자기 뭐 디파짓 뭐 돈 빼고 뭐 트랜스퍼하고 필요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갖고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종종 쓰고 있는 게 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때문에 이 스카이패스 코리안 에어 거 예, 요거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샘스클럽 카드네요. 예, 여기는 라스베가스는 카스코보다 샘스클럽이 더 많이 있었고 샘스클럽 카드 갖고 있습니다. 카드는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고 카드가 몇 장이 더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몇 장이 더 있는데 나머지 카드는 안 들고 다녀요. 예, 뭐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뭐 카드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룸 만들어 놓고 다 비워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카드는 별로 쓰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현찰이 조금 있는데 현찰도 그전에 꼭 1,000불씩 넣고 다녔는데 요거는 오늘 디파짓 할 거예요. 예. 그전에는 이제 넣고 다녔는데 요즘에 라스베가스 오니까 라스베가스는 현찰이 그렇게 필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LA 있을 때는 사람들 만날 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현찰이 필요해서 그래도 언제 어떻게 뭐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카드란 게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한 1,000불씩을 넣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넣고 다니는 게 미련 맞은 집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현찰도 뭐 거의 안 들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카드들이 있는데 이 카드를 제가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카드로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잖아요. 예, 이 카드 빚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요즘에 카드 평균 이자율이 21%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예,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예전에 2008년도 전에 한참 미국 경기 좋았을 때는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저는 뭐 한 5% 미만짜리 아니면 쓰질 않았어요. 예. 어떤 거는 한 뭐 8개월, 뭐 심지어 1년까지 무이자 해준다. 뭐 이런 카드나 봤지. 그리고 연회비 있는 카드는 아예 신청도 안 했습니다. 자, 그렇게 쭉 살고 있었는데 그때 카드 빚이 이제 이자율이 막 올라가죠. 서프라임 끝나고 와서.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너무나 말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올라간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카드는 이자율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돈이 뭐 갚을 게 없으니까 예, 쓴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회비도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자율을 확인도 안 했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뭐 이런 사이에 뭐 얘들이 슬금슬금 올리더니 뭐 16%, 17% 이렇게 올리고 심지어 어떤 카드는 22% 아니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너무나 비싸요. 근데 우리가 이 이자를 내면 진짜 돈 아깝죠. 이자 내는 것만큼 돈 아까운 게 없습니다. 현명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크레딧 카드 현명하게 쓰는 방법, 그레이스 피리어드,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캐시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크레딧 카드는 쓰면 쓸수록
여러분의 크레딧 점수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뭐가 좋죠? 나중에 집 살 때도 좋고요. 차 살 때도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차 산 지 지금 2년 반 됐는데 2년 반 전에 제가 어떻게 차 샀죠? 예, 무이자로 차를 샀습니다. 이런 한 푼 안 냈어요. 저 웬만하면 월부 안 하는데, 예, 그때도 차 캐시로 살 수 있었는데, 무이자로 산 이유는 뭘까요? 예, 뭐 이자 안 나는데 뭐하러 캐시 나고 삽니까? 예, 그냥 무이자로 샀습니다. 지금 무이자 없어요. 예, 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코로나 초창기 때, 그때 좋은 기회 잡은 거예요. 그때 장사한다고 차 안 팔리니까 차값도 되게 싸게 샀고요. 당시에 다 포함해서 34,000불 주고 산 차를 지금 똑같이 뽑아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한 41,000불 이상이 나옵니다. 예, 한 8,000불, 7,000불, 8,000불 제가 더 이득 봤어요. 차값도 그 정도 이득 봤는데 이자율도 무이자이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나 편안하게 차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한국 갔을 때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 예, 비즈니스석이죠. 비즈니스석이 요즘에 한 9,000불 가량 합니다. 예, 9,000불짜리 티켓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업그레이드 한 것도 아니에요. 예, 일반 티켓 사고 얼마 마일리지 가서 일반 티켓값 뭐 2,500불 내고 뭐 나머지 업그레이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한 푼은 안 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크레딧 카드의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스카이패스라는 건 그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스카이패스 대한항공에서 나온 겁니다. 예, US뱅크에서 나온 거예요. 예, 스카이패스 이 카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일부를 쓰면 2마일씩 적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그때 한 25만 마일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2만 5천 정도를 썼는데 그게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물건 사고 팔고 뭐 이럴 때 썼기 때문에 이게 좀 비즈니스로 썼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자율이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싼 건데도 이거 16%예요. 요즘 미쳤어요. 이게 16% 이자율이 제일 싼 건데도 16%예요. 웬만한 거 다 20%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다 무조건 데뷔 카드만 썼어요. 예, 무조건 데뷔 카드. 왜? 내 은행에 있는 내 돈 쓰는 게 제일 속 편하죠. 예, 그래서 이자 붙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데뷔 카드만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를 쓰면 이런 혜택이 들어오는데 모든 크레딧 카드 컴퍼니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돈을 갚으면 이자를 안 붙여요. 보편적으로 28일 정도를 줍니다. 이게 알고 준 게 뭐냐면요. 31일을 안 줘요. 32일을 좀 딱인데 그렇게 안 줘. 왜 이렇게 안 줘 아세요? 예.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보편적인 분들.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28일을 넘어가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자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갚아도 이자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28일마다 이제 28일부터 리셋이 되는 겁니다. 28일 전에 미리 갚아버리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먼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체크를 적어서 우표를 붙여서 그쪽에다 보내면 예 그렇게 했었고 그걸 미리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화를 걸었어야 돼요. 전화를 걸어서 뭐 은행 라우팅 넘버 불러주고 요거 미리 갚겠다. 예 이렇게 하면 이자를 안 물고 크레딧 카드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뭐 굳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해. 근데 뭐가 있냐면 크레딧 카드는 캐시백 보너스 같은 거 혹은 이렇게 마일리지 보너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만 이용하면 캐시백 뭐 쓰는 돈에 뭐 2% 심지어 한 6%까지도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마일리지를 받아서 비즈니스석 9,000불짜리 뭐 8,950불짜리 비행기를 공짜로 타고 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꽤 괜찮아요. 예, 꽤 괜찮은데 문제는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도 돈을 낼 수가 있어요. 예. 이번 달에 제가 뭐 이 카드로 뭐 800불을 썼는데 800불이 이자 붙기 전에 바로 갚아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근데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도 잘 읽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회사는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없어요. 데일리 계속 이자를 붙입니다. 돈 쓴 날짜로부터. 이런 카드는 진짜 쓰면 손해요, 손해. 그래서 그런 계약 조건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카드는 28일까지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카드는 25일까지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1일 넘게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내서 이자 안 붙는 카드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가장 최근에 신청했던 게 이 애플 카드예요. 애플 카드를 제가 왜 신청을 안 했냐면 카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서랍에도 지금 카드가 몇 개 더 있는데 뭐 크레딧이 모자라서 신청한 건 아니고 애플 카드를 신청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왜냐면 이자율이 너무 비싸요. 뭐 22%뭐 이렇게 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애플 전화기 쓰시는 분들의 한정돼 있어요. 예, 저는 애플 전화기 쓰는데 애플 전화기가 없어도 애플 카드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플 전화기 쓰신 분들은 애플 카드를 쓰면 너무나 편한 게 있어요. 왜? 언제든지 여기서 돈 갚기가 너무 편해요.
물론 다른 뭐 이렇게 스카이패스라든가 뭐 제가 뭐 다른 은행들 예, 카드도 바로바로 은행에 로그인해서 돈을 갚아버리면 돼요. 28일 전에.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예. 들어가서 밸런스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로그인 해야 되고 돈 갚고 트랜스퍼하고 복잡해요. 좀 시간이 걸려요. 귀찮아요. 까먹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 애플 카드는 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게 그냥 앱에서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신청하면 얼마 밸런스 있는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페이 얼리 하면 제가 지금 얼마 갚아야 되는지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이날 때까지 갚으면 이자가 안 붙고 언제까지 갚으면 이자 안 붙고 이게 바로 나오고 은행 어카운트 연결시켜 놓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갚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오, 이거 진짜 괜찮네. 근데 이제 애플 카드는 혜택이 뭐가 있냐면 제가 어디서 이 카드를 긁잖아요. 그럼 제가 쓴 돈의 1%를 캐시로 제 은행 어카운트에 넣어줘요. 애플 세이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넣어줍니다. 애플 세이빙에도 제가 돈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 세이빙이 요즘에 4.15% 이자율을 줍니다. 예, 그래서 4.15%면 꽤 괜찮은 거예요. 은행보다 돈 이자율을 많이 주니까. 애플 세이빙에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그냥 돈 쓸 때 1%가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100불을 쓰면 1불을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꼬작에게 1불. 근데 늘 말씀드리죠. 돈 있는 사람들과 돈 없는 사람들의 생각의 사고방식 차이는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한다. 돈인 사람은 5% 리턴이 들어옵니다.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100만 불 넣을게요. 그러면 5만 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족해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자, 10,000불 넣을게요. 얼마 나와요? 5%. 에게 5%. 10,000불 집어넣고 1년 지나봤자 500불밖에 안 생겨요. 라고 생각하고 더 큰 욕심을 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과 돈 없는 사람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벌기가 쉬운 거예요. 자, 100불에 고작 1불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카드 쓸 때가 1불이고요. 애플은 이제 애플페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애플페이 내는 게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하고 삑 때문에 긁는 거 이제 보이시죠? 애플페이를 쓰면 2%가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 회사에서 애플페이를 장려하려고 애플페이를 쓰면 2%를 줘요. 100불 쓰면 2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카메라를 샀는데 세금까지 1,500불 조금 넘었어요. 예. 근데 그걸 살 때 제가 물어본 게 미리 연락한 게 니네 가게 애플페이 받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쓰면 1%인데 애플페이로 돈을 냈어요. 그러니까 1,500불에 2%니까 1,500불 조금 넘으니까 30불 30전이 들어왔어요. 30불이 들어왔어요. 꽤 크죠? 만약에 제가 카드를 썼으면 15불 15센트가 들어오는데 이걸 쓰니까 30불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30불, 예,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어차피 사야 되는 건데, 예, 2%를 깎았어요. 30불이면 밥 한 끼 값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캐시백을 해준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체이스 은행 있죠? 예, 요 데뷔 카드를 써도 캐시백 주는 건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모든 트랜잭션이 아니라 연결된 곳, 어느 주유소 이런 거 쓰면 1% 주는데, 2% 주는데, 3% 주는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애플 카드는 그거 말고 또 애플 카드랑 연계된 회사들은 3%를 줘요. 그리고 또 각마다 프로모션이 있어요. 파네라 브레드, 예, 파네라 브레드 체인점 아시죠? 예, 거기서 뭐 언제까지 밥 먹으면 6%를 준대요. 그러니까 파네라 브레드에서 100불 쓰면 6불을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꽤 큽니다. 예, 이거는 꽤 큰 거죠. 그리고 애플 컴퓨터라든가 애플 아이폰 같은 거 요거 사면 무이자로 할부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3% 리턴도 줍니다. 자, 그만큼 혜택이 많기 때문에 애플 전화기 있는 분들은 애플 카드 잘 쓰면 괜찮아요. 왜 좋으냐? 그레이스 피리어드 되기 전에 돈을 갚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카드는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2달 동안 안 갚아도 레이트가 없어요. 연회비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자율은 비싸요. 안 갚으면 그 다음 달부터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그레이스 피리어드 28일 있는 이전에 갚아 나가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제가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갚아요. 좀 귀찮아요. 예, 온라인 들어가서 갚아야 되니까 좀 귀찮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마일리지를 잘 써요. 요거는 캐시백은 없는 대신에 마일리지를 많이 줘요. 가장 마일리지 많이 주는 거예요. 물론 체이스뱅크 같은 거 뭐 이런 거에서도 항공사 마일리지 바꾸는 게 있는데 그거를 대한항공 마일리지 바꾸면 뭐랄까 이렇게 많이 안 쳐줘요. 예, 그래서 솔직히 이 대한항공 적혀 있는 거, 코리안 에어 적혀 있는 스카이패스 이 카드가 제일 마일리지 많이 줍니다. 예, 2배를 줘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연관된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할 때도 다 마일리지를 주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번에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에서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예, 카드 한 장을 더 만들래. 더 만들라는데 뭐 있는데 또 만들어. 근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카드 한 장 만들면 기본적으로 뭐 얼마인가 마일리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뭐 몇 달 동안
얼마를 쓰면 또 마일리지를 뭐 4배인가 이렇게 준대요. 계산한 걸 까먹었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새로 요거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로 제가 한 1년 동안 2만 불만 쓰잖아요. 예, 2만 불 쓰면 2만 불 쓰면 제가 비즈니스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득이죠. 예, 2만 불 쓰고 9천 불짜리 비행기 티켓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득이죠. 어차피 2만 불 내가 쓸 돈이니까. 그래서 스카이패스 하나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청을 더 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프로모션이에요. 예, 그리고 와서 나중에 연회비 받는다? 그럼 전화 걸어서 깎아달라고 하겠죠. 예, 깎아줘. 못 깎아주겠는데? 그러면 없앨게 카드. 예,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손님 없어지면 손해인데 저 같은 크레딧 손님이 없어지면 손해인데 자기네들은 쫓아나고 싶지 않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좀 연회비가 99불인데 우선은 내고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내년 봄쯤에 한국 갈 때 비즈니스석 한번 더 타고 가려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남아있는 거라 뭐 제가 해갖고 하면 뭐 비즈니스석은 타고 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크레딧 카드를 여러 가지 갖고 있으면 좋은데 자, 올해 8월달 2023년 8월달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자, 나중에 제가 밑에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예. 크레딧 카드 혜택이 가장 좋은 크레딧 카드가 쭉 나오는데 요거 링크를 쭉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웰스파고에는 액티브 캐시라는 카드가 있는데 저도 요거 보니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 카드는 카드를 쓸 때는 1%밖에 안 준다 했죠. 예. 이 웰스파고에는 액티브 캐시는 모든 트랜잭션당 2%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 리워드 보너스 첫 달에 카드 받자마자 500불 쓰면 200불 준다고 해요. 예. 500불 이 카드를 쓰고 500불만 갚으면 저는 200불이 공돈으로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2% 캐시백을 해준데 이거는 무제한으로 해준대요. 그래서 제일 좋은 카드 중에 하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웰스파고의 액티브 캐시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디스커버 it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디스커버 it.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조건이 지금 다 읽어봐야 되는데 뭐 캐시백도 있고 뭐 자기네들이 정해진 데는 5% 캐시백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CD 커스텀 캐시 카드라는 게 있고 캐피탈 원 퀵실버 캐시, 캐시 프리덤 언리미티드. 자,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커스터마이즈 캐시 리워드 크레딧 카드 이거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자, 보편적으로 사인업 보너스 주는 것들이 많아요. 예, 적게는 200불, 250불.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뭐냐면 이 카드를 가입하고 나서 석 달 동안 얼마를 쓴다라는 조건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꼭 이렇게 크레딧 카드뿐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제 우행 회사 카드예요. 몇 달 전에 이제 회사를 설립해갖고 우행 회사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일한 사람이 뭐냐면 카드를 만들어 놓고 2,000불 미니멈 밸런스를 뭐 2달인가? 예, 2달인가 유지하고 그다음에 뭐 돈을 온라인으로 직접적으로 탈라 말고 뭐 온라인이든 아니면 ATM을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뭐 6번인가 얼마인가 하면 200불 주겠대요. 땡큐죠. 예. 뭐 2,000불 집어넣고 딱 200불 나중에 받으니까 진짜 좋아요. 와, 꽁돈 200불 생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써야 되는 건데. 이런 혜택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는 이렇게 현명하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엔 제가 그전에는 바뀐 게 뭐냐면 이걸로 웬만한 자잘자잘한 돈 다 썼어요. 요거는 뭘 썼냐? 제가 점심 먹는 거. 그다음에 제가 기름 넣는 거. 그다음에 제가 뭐 갑자기 뭐 마켓을 가서 뭘 사야 되는 거, 장을 봐야 되는 거. 근데 이런 것들 다 이걸로 썼는데 그다음에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거 이걸로 쓰기 시작했어요. 이걸 쓰기 시작하는데 자, 애플페이가 꼭 전화기 이렇게 애플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갖고 삑 긁는 것만 애플페이가 아니라 이 앱들이 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라든가 아니면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런데 앱에서는 페이를 애플페이로 애플 전화기는 애플페이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하면 2%를 줘요. 온라인 오더를 해도. 그래서 맥도날드를 보니까 애플페이 옵션이 있는 거예요. 이 애플 카드로 페이하는 거. 그래서 당연히 이걸로 페이하니까 맥도날드 사 먹을 때도 미리 돈 내니까 2%를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었네? 근데 스타벅스 있죠. 예, 스타벅스에 있는 밸런스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25불 채워놨는데 지금 스타벅스가 27불이 이렇게 남아있죠. 예, 27불이 남아있는데 스타벅스도 이걸 리로드 할 때 옛날에는 이 은행에서 바로 리로드 했거든요. 이걸로 리로드 하니까 2%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불을 했는데 2%가 채워졌으니까 뭐 얼마 나오죠? 100불이면 2불 나오는데 50센트 나오겠죠. 예, 50센트가 줄어든 거예요. 24불 뭐 50센트였고. 근데 거기서 그냥 그러면 이 카드 갖고 그냥 뭐 스타벅스 가서 음식 사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스타벅스 카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스타벅스 카드를 쓰면 또 적립이 생겨요. 자꾸 별이 생겨요. 그래서 스타벅스 카드로 생기면 나중에 또 커피 한 잔이 공짜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생일날 커피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타벅스 앱을 쓰는데 또 2%를 또 추가로 받으니까 이게 더블 혜택이 되는 거예요.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맥도날드 가끔 가다가 햄버거 하나 생기니까 햄버거 먹고 얼마 전에 생일인데 몰랐어요. 깜빡 놓칠 뻔했어요. 생일 지나고 이틀 있다가 맥도날드 앱을 열었더니 케네스 축하합니다. 생일이라서 오늘 우리가 밥 한 끼 쏠게요. 그리고 뭐 드실래요? 그리고 고르게 하더라고요. 아, 몰랐어요. 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생일 이틀 지나고 와서 공짜로 맥도날드 밥도 먹었는데 그런 혜택 플러스 돈을 애플페이로 내니까 와, 2% 적립이 되는 데다가 플러스 이런 각종 회사의 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제 서비스를 너무나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인 카드를 바꿨어요. 왜 바꿨냐? 그전에는 다른 카드로 이걸 메인 카드로 안 쓴 이유가 제가 왜 이걸 메인 카드로 안 썼냐 하면 28일 전에 갚아야 돼요. 28일 전에 갚으려면 웹사이트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밸런스 얼마 있는지 봐야죠. 은행에서 돈 트랜스퍼 시켜야죠. 28일 이전에 오토매틱 페이먼트를 못해요. 이게 나빠요. 오토매틱 페이먼트를 해버리면 편한데 오토매틱 페이먼트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돼요. 제가 물론 여기다 다 적어놓죠. 한 달에 한 번 밸런스 있는 건 다 홀딩 클리어 하겠다고 오토매틱 페이먼트를 한다 하더라도 이자가 붙는 거예요. 왜 28일 넘어갔으니까. 근데 애플 카드는 중간중간에 제가 내면 돼요. 심심하면 애플 카드 내다가 밸런스 얼마 남았지? 1000불 남았네 클리어. 얼마 남았지? 500불 남았네 클리어.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애플 카드를 쓴 게 지금 밸런스가 지금 뭐 2000 얼마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있는 카메라를 중고로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형 카메라 샀잖아요. 카메라 2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2000불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카메라를 팔아버리면 한 1000몇백 불이 나오겠죠? 파는데 시간 걸리죠? 근데 저는 이 카드 쓰니까 뭐 28일 동안 이자 안 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러면 제 돈으로 사놓고 그다음에 파는 다음에 제 돈을 메꿔야 되는데 28일 동안 공짜로 쓰니까 저는 그 사이에 이 카메라만 중고로 팔아서 돈 채워놓고 몇백 불만 더 보태면 이 카메라가 새 거가 생기기 때문에 잘 이용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카드를 이거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엔 기름 넣을 때도 이거, 그다음에 뭐 밥 먹을 때도 이거, 마켓 갈 때도 이거, 뭐 쇼핑할 때도 이거, 온라인 할 때도 이거, 그다음에 스타벅스 사 먹을 때도 이거 다 이걸로 쓰고 2%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번 달도 아니고요. 쓰기 시작한 지 한 3주 됐는데 벌써 한 60불이 모였더라고요. 60불 밥 2끼 값, 3끼 값입니다. 싼 거 먹으면 5끼도 먹어요. 와, 진짜 뿌듯하죠. 세상은 이렇게 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드는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저도 지금 욕심내는 게 뭐냐면 웰스파고 액티브 캐시라는 겁니다. 크레딧 점수가 좋으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건이 뭐냐면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석 달 안에 500불 이상만 쓰면 200불 캐시백을 줍니다. 자, 그럼 뭐 제가 뭐 이런 카드 만들면 차에다 집어넣겠죠. 그리고 한 석 달 동안 기름값 500불은 들어갈 테니까 주유소 갈 때마다 쓰면 우선 주유소에서 2%씩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죠. 자, 2%씩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고 플러스 200불이 생기면 뭐 석 달 동안 기름 300불 갖고 300불도 안 되는 돈이죠. 또 2%를 받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얼마 될까요? 500불 다 쓰면 200불 되면 2% 주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러면 10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90불 갖고 500% 기름을 집어넣을 수 있다. 야, 뭐 이거 어마어마하게 돈 남는 거죠. 290불 갖고 210불을 벌어? 와, 290불만 가지고 500%를 돈을 써? 야, 세상에는 이런 좋은 기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도 궁금해서 이걸 봤는데 나중에 이거 궁금하다고 리플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 밑에다가 따박따박 설명드린 영상 또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어떤 카드는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카드는 어떤 이득이 있고 이런 거 한번 쭉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충 설명드릴게요. 여기 밑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웰스파고 액티브 캐시는 3개월 동안 500불 이상 쓰면 200불 현찰 줍니다. 거꾸로 돈 줍니다. 그리고 물건 살 때마다 무제한으로 2% 캐시백 줍니다. 그 다음에 디스커버 이 같은 경우에는 5% 캐시백을 분기별 최대 한도까지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거에 대해서 1%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캐시백 받은 거에서 5%를 더 준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1%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시티 커스텀 캐시카드는 6개월 동안 1,500불 구매를 하면 200불 캐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웰스파고는 500불만 쓰면 200불 주는데 얘는 1,500불 쓰면 200불 준다고 합니다. 그 대신 6개월 안에 1,500불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데서는 최대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랑 연계되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 디스커버도 그렇고, 이 시티 커스텀 캐시도 그렇고, 어느 계통의 호텔 예약할 때 5%, 어느 식당 갈 때 5%,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잘 알아놓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저도 카드가 몇 개 있는데 안 쓰지만 어떤 카드는 쓸 때가 있어요. 여행 갈 때 뭐 하이아트 호텔 간다. 이 카드 쓰면 5% 캐시백 줘. 그럼 이 카드 쓰죠. 이 카드로 예약을 하죠. 하와이안 에어라인 쓸 때 5% 준다. 그럼 이걸로 예약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캐피탈 원 퀵실버 캐시 리워드는 3개월 이내 500불 구입 시 200불 캐시백. 이건 웰스파고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매일 구매할 때나 1.5% 캐시백. 요거는 1.5% 캐시백인데 웰스파고보다 작은데 대신 뭐냐면 캐피탈 원 트래블을 통해서 예약한 호텔 및 렌트카드에서 5% 캐시백. 와, 캐피탈 원 트래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렌트카라면 5% 캐시백, 예, 혹은 호텔 예약하면 5% 캐시백이 있다고 합니다. 체이스 프리덤 언리미티드, 예, 이것도 모든 구매에 대해서 추가로 1.5% 적립해주고요. 그다음에 최대 2만 불 지출 시 2만 불까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웰스파고는 무제한이에요. 웰스파고는 제가 뭐 2%를 주니까 뭐 10만 불을 쓴다 그러면 얼마죠? 예, 2천 불까지 주는 거예요. 예, 꽤 많이 줍니다. 근데 이런 다른 회사들은 리밋이 있어요. 얘네도 캐시백 주는 거에 리밋은 없습니다. 애플카드도. 자,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90일 안에 1,000불 구매했을 때 200불, 예, 캐시 보너스 주이고요. 그다음에 선택된 곳에 따라서 3% 내지는 2% 캐시백을 준다고 합니다. 기타 모든 구매에 대해서는 1% 캐시백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거 쓸 바엔 저는 이거 쓰겠어요. 예.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블루 캐시 프리퍼드 6개월 이내에 새 카드로 3,000불 이상 구매 시 250불. 뭐 별로 조건이 좋은 것 같잖아요. 예. 근데 마켓에서 최대 6,000불 구매 시 6% 캐시백. 이게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부 이제 스트리밍 구독에 대해서 6% 캐시백. 스트리밍 구독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마켓은 6% 캐시백인데 6,000불까지예요. 그 이상 쓰면 1%밖에 적립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이거 따박따박 챙겨 먹기 시작하잖아요. 6% 캐시백이면 큰 거예요, 여러분. 마켓 가면 여러분이 100불 쇼핑하면 그냥 여러분 한 달에 얼마 장 보세요. 1,000불 장 보면 60불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 큽니다. 예. 1년 동안 10,000불 장 보잖아요. 그럼 600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근데 10,000불까지 안 되죠. 6,000불 구매시니까 6,000불 이후로는 이 카드 쓰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뉴얼 회원 가입비가 있나 이것도 보셔야죠. 왜? 웬만하면 회원 가입비 없는 걸로 쓰셔야 되는데 저는 유일하게 회원 가입비 있는 거는 그냥 이거 스카이패스 이거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워낙 많이 주니까, 예, 그래서 하는 거니까 대한항공은 그냥 이게 최고입니다. 예, 스카이패스가 최고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읽어봐도 애플 전화기 있는 사람은 이게 최고예요. 애플 전화기 있는 사람은. 안드로이드는 안타깝습니다만 그 혜택을 못 받아요. 왜? 애플페이를 못 쓰니까. 자, 그렇지만 웰스파고 액티브 캐시 카드는 꽤 괜찮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예, 웰스파고 액티브 캐시를 한번 신청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무제한으로 2% 주니까 꼭 크레딧 카드를 긁어야만 되는 곳은 제가 이 카드를 긁을 바에 액티브 캐시로 긁으면 2% 나오고 얘는 1%밖에 안 나오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서 요건 한번 저는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크레딧 점수는 자꾸 올라갑니다. 예, 뭐 미국에서 850점이면 최고인데 뭐 750점만 넘어도 못할 거 없어요. 예, 뭐 한 800점 됐잖아요. 예, 끝내줍니다. 크레딧. 예, 저도 예전에 크레딧 카드 좋을 때는 스레빠 신고 질질 가서 동네 딜러 가서 아이디 하나 보여주고 소셜 넘버 불러주고 바로 차 그냥 끌고 나왔어요. 예, 이럴 정도로 크레딧이 좋으면 미국 살 때 편하긴 편한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크레딧 카드 잘못 이용하면 진짜 폐가망신하기 딱 좋아요. 저는 라스베가스 도박 중독만큼 무서운 게 크레딧 카드 중독이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도박 중독으로 폐가망신하는 것보다 크레딧 카드 남발하다 폐가망신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저는 세상에 이
도박보다 더 무서운 게 크레딧 카드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자율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명하게 쓰시고 그레이스 피리어드 이제 이해가셨죠? 예, 미리미리 갚으신 게 좋아요. 단 다른 카드는 맨날 온라인으로 와서 갚아야 되니까 제가 그게 귀찮았는데 애플 카드는 너무 오늘 제가 칭찬하는데 좋은 게 애플 전화기 있는 분들만 좋은 거예요. 예, 바로바로 그냥 결제가 가능하고 바로바로 갚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의 미국의 경제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어저께 방송에도 보여드렸죠. 예, 1% 다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거, 그거는 결국은 좋은 크레딧 점수가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일요일 하루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구독 안 하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